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강이네요. 어느덧.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등교 계약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좀 일주 정도 더 연기되면서 일단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다가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번 단원은요. 일단 단원이 두 번째 단원으로 대단원이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장과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큰 대단원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단원보다는 약간 좀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중단원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학교 때 배웠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정도는 아마 배웠을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할게요. 자, 우선 시장이란 뭐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야 시장 갔다 올게 라고 그랬을 때 시장하면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수요자 즉 사는 사람과 공급자 파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접 우리가 시장에 간다 이거보다는 인터넷을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물건을 어쨌든 사고 파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시장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일단 여기 세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리한 것은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시간 또는 물질적인 그런 비용까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 생산되고 원하는 양만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원이 특별하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국 이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업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장의 종류. 그러면 시장의 종류는 크게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그런 부분이죠. 그런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면은 재화와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시장, 토지 시장, 자본 시장 이런 걸 우리는 생산 요소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가게고 공급자는 기업이다. 이런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좀 더 넓게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구야? 바로 우리죠. 이러한 제어와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은 우리, 즉 가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는 공급자는 이게 바로 기업이 됩니다. 기업.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생산 요소 시장,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이런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기업이겠죠. 기업. 반대로 이제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 즉 가게입니다. 가게. 자, 요 등식을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경쟁 형태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표로다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이런 형태로다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요 표를 가지고 한번 빈칸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완전 경쟁시장. 자, 시장에는 첫 번째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거 있고요. 요 정반대 시장이 바로 여기 있는 독점시장이에요. 독점시장.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독점적 경쟁시장하고 과점시장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형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특성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얘를 먼저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 현실에서 사실은 크게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사실은 존재하는 건데, 그나마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걸까요? 완전 경쟁 시장 하면은 바로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로 요거 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이런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점적 경쟁이야. 뭔가 독점을 하는 것 같은데 성으로 뭔가 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형태입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주유소나 미용실이라든가 약국이나 식당이나 목욕탕 이러한 것들 주로 이제 어떤 서비스업을 많이 이용을 하죠. 주로 이런 곳이 바로 우리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자,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과점 시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을 합친 것이 독과점 시장인데, 과점 시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가전회사, 뭐 가전회사 하면 우리가 뭐 LG 있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마찬가지, 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런 소수의 기업들, 그 다음에 정유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과점 시장이다. 그럼 독점 시장은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주로 전력 시장 같은, 그죠?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 같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안에서의 기업의 수, 경쟁하는 기업의 수는 당연히 경쟁 시장일수록에 많아요. 그리고 과점과 독점일수록에 어쨌든 경쟁 기업들이 적겠죠. 그래서 시장 내 기업 수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무수히 많은 거예요. 매우 다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매우 다수.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다수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 이런 거 보면 알다시피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 이것이 바로 과점 시장이고, 독점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업이 취급하는 거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취급하는 상품의 어떤 품질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동질성이 완전히 동질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동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보자. 주식시장. 자, 주식이 있으면 우리가 A 기업의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내가 10주를 갖고 있어요. 10주를 갖고 있으면 이 각각의 주식의 가치는 똑같아요. 한 주에 1,000원이다. 그럼 요 놈도 한 주에 1,000원이고 요 놈도 1,000원이고 요 놈도 1,000원이에요. 상품의 그냥 품질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유소나 미용실이나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다 똑같습니까? 시설이 다 똑같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질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차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과점 시장은, 자,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그리고 일반 S-오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SK 주유소가 있고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과점 시장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질적일 수 있고 또는 차별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독점 시장에서 하나의 제품만을 공급하는 거니까 당연 단일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그냥 몇만 원 가지고도 나 주식 한번 사볼까? 뭐 사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팔아야지 쉽게 시장에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진입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은 매우 쉽습니다. 그죠?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죠?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역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자본만 있으면 나 미용실 한번 차려볼까? 아니면 나 조그만 어떤 구멍가게 한번 슈퍼 같은 거 한번 차려볼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과점시장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어렵죠. 왜?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나 이제 현대 기아차 대적할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독점 시장은 사실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독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독점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권, 가격을 얼마에 내가 붙이겠다, 이걸 결정하는 결정권은 완전경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을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싸게 팔고 싶지만 내가 10,000원에 팔고 싶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1,000원에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결정된 가격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가격 결정권, 완전 경쟁시장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떨까요? 독점적 경쟁시장, 나 미용실에서 이발비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내 맘대로 이렇게, 남들은 이발하는 데 있어서 그죠? 10,000원이면 받는데 나는 야, 나 50,000원 받을까? 100,000원 받을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 결정권이 좀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 가격 결정권이 크죠. 그죠? 우리가 전자제품, 휴대폰 가격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거를 결정하는 권한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독점 시장에서는요 매우 큽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이 상품을 취급하니까 10만 원을 받는지 100만 원을 받는지 우리 소비자들은 원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격 결정권이 큰 데가 바로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주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특징들입니다. 특징. 자, 특징을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할게요. 내용은 다 써져 있고요. 완전 경쟁시장은 주식시장이고요. 독점적 경쟁시장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미용실 이런 걸 한번 사진으로다가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그다음 과점시장은 대개 이제 통신업계, 우리나라 세 개 대표적인 통신사가 세 개가 있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주요소. 그다음에 독점시장은 대개 이제 이거 하나 전력공사라고 하는 이런 걸 한번 예로다가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의 완전한 시장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완전 경쟁시장에서는요 수요자든 공급자든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주식을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도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고 파는 사람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한 시장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군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뭐 시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5,000원, 한 주에 5,000원 결정이 됐다. 그럼 사는 사람도 그냥 5,000원에 사는 거고 파는 사람도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격 수용자이고,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서 주식 뭐 하나를 똑같은 걸 사든 저 부산에 가서 사든 간에 가격은 품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야 나는 저기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뭐 부산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뭐 더 싸더라 비싸더라 이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점 시장하고 약간 중복되고 비슷한 경향들이 있는데 구분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말 그대로 서로가 비가격 경쟁, 이걸 우리는 상품 차별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을 하긴 하는데 가격 가지고 경쟁하면요 서로가 잘못하면 망해잖아요. 그죠? 똑같이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 똑같이 그죠? 칼국수 하나 여기는 5,000원, 나는 얘보다 좀 더 많이 팔려면 좀 4,900원에 팔아야지. 4,900원.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 내리고 하면 서로가 잘못해버리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적정 수준에 놔두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시설을 좋게 한다든지 또는 서비스를 진짜 좋게 한다든지 나는 배달을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든지 포장을 난 한번 이쁘게 해볼까라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차별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 의미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얘는 A 미용실에 대해서 나는 여기 가니까 진짜 이발 머리를 참 만져주고 하는 거 참 이 서비스가 좋더라. 또 얘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시설이 너무 좋더라. 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나는 가격이 마음에 들더라. 이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데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요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도 독점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이렇게 주변에 미용실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딱 몇 분의 1씩 몇 분의 1, n분의 1로다가 똑같이 나눠서 가지는 않아요. 이 와중에 어느 데는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어느 데는 별로 손님이 없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손님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데보다 뭔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 많은 어쨌든 이윤을 얻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주변에 비슷한 식당, 삼겹살 식당들이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난 한번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면서 좀 더 크고 좀 더 멋있게 주차 시설도 공간도 확 있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개업발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처음에는 다른 데보다 손님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많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옆에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에 더 큰 이런 음식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우르르 다 이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런 초과이윤이 줄어든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과점 시장은 비가격 경쟁이 똑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가격 가지고 경쟁도 하지만 가격보다는 또 다른 요소에서 상품 차별화라는 것이 바로 과점 시장이다. 그 다음에 요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담합. 카르텔이라고 하는 담합이 가능하다. 담합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몰래 자기들끼리 그죠?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가격을 같이 올리자. 예를 들어 라면을 공급하는 그죠? 몇 개의 제가 라면 업계들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하나의 가격이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나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 근데 나만 올리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장단들이나 자기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재료 값도 올라갔으니까 언제부터 같이 그냥 가격 올립시다. 이렇게 담합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담합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위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라는 거예요. 그 담합한 것을 사전에 신고를 하면 그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면제해 주는 제도. 요게 바로 이제 우리는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 기업의 반응에 좀 민감하죠. 가장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취급하는 회사 A와 B가 있으면 저쪽에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어떤 가격대에 어떤 스펙에 언제쯤에 출시할까?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민감한 것이 바로 주로 과점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은요, 말 그대로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품 차별하고 다른 겁니다. 분명히 요거는 상품 차별화, 가격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가격 차별화예요. 그리고 가격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영화도 아침 시간에 보면 일반적인 시간대 보는 것보다 어때요? 좀 싸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조 할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똑같은 영화야. 똑같은 제품인데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런치 세트라 해가지고 점심에 먹는 거는 어쨌든 가격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싸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료도 산업용과 가정용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전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차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가격 차별화다. 이것은 바로 독점 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분명히 조조할인 영화 이게 독점 시장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외울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 그죠?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면 40쪽에 이건 퀴즈 과제 3번 물음에 나와 있어요. 온라인 여러분들 과제 퀴즈 할 때 있죠? 이거 3번 물음에 있고요. 거기서는 OX로다가 아마 이제 표현하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고 일단 해당되는 거 맞는, 여기서는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오늘 옳은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니까 X로다가 하면 되고 옳은 것은 O로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공급자가 한 명입니까? Yes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무슨 시장이에요? 공급자가 한 명이면 그냥 독점 시장이에요. 자, 독점 시장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중에서 이거 독점 시장을 뺀 나머지 중에서 담합이 용이하냐? 담합 얘기했어요. 담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짜려면 인원수가 많으면 깨져요, 약속이.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이 담합이겠죠. 그러니까 담합이 용이하다, 이게 바로 우리는 과점시장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빠졌고, 여기에서 이제 상품이, 취급하는 상품이 동질적이냐 똑같으냐 라고 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요, 남은 거 하나가 뭐겠습니까? 독점적 경쟁시장.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요 특징을 알았으면 이제 1, 2, 3, 4, 5, 6, 7, 8번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A시장은 가격 차별화 전략을 적용하기에 가장 쉽다 그랬어요. A시장, 독점시장은 가격 차별화 전략 방금 전에 설명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 그죠? B시장은, 과점시장은 C시장에 비해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 뭐냐면 시장의 진입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가지고 봤을 때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쉽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틀리고요. C시장의 공급자는 D시장에 비해 시장 정보가 부족하다. 시장에 대한 정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C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제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시장의 공급자는 D시장에 비해서 그죠? 정보가 부족하다 그랬으니 이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니네요. D시장은 요거는 C시장에 비해 상품 차별화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D시장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비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상품 차별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X.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C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자, 우리가 교재에 보면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칸으로자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주로 과점시장이나 독점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규모의 경제는 언젠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규모가 작았을 때보다 규모를 컸을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유리한 거.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리다. B시장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B시장에서 과점시장, 아까 휴대폰 얘기했죠. 그죠? 서로 상대 기업의 반응에 무지하게 민감하다. 그러니까 6번 맞다. C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C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수용자 이런 얘기 했어요. 정해진 가격을 따라가기만 한다. 자, 그 다음 D시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 간 담합의 유인, 담합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과점시장, B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8번 틀리다. 그래서 답은 1번, 6번, 7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X. 틀린 진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